코비 마이누, 캐릭 체제의 선발 미드필더. 다들 아시겠지만 마이누가 아모림 체제에서 캐릭 체제로 넘어오면서 출전 시간으로 정말 굉장히 큰 변화를 보이고 있거든요. 냉정히 얘기해서 아모림 체제의 마이누 거의 버려진 자원이었습니다. 뭐 아무리 높게 쳐져봐야 벤치 자원, 교체 자원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감독이 딱 바뀌자마자 5경기 연속 선발 출전, 엄청난 중용을 받고 있죠. 바로 얼마 전에 흥미로운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코비 마이누가 투엘의 잉글랜드 대표팀 국가대표 일원으로 복귀했다는 소식이에요. 마이누가 알다시피 예전 유로에서 잉글랜드 대표팀으로 발탁이 됐었죠. 그러면서 벨링엄, 마이누, 라이스, 새로운 잉글랜드 대표팀의 미드필더 라인, 소위 얘기하는 엄마밤 라인의 일원으로도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마이누가 테나우 체제에서 진짜 센세이셔널한 모습 많이 보여주긴 했지만 와, 저 나이에 잉글랜드 대표팀에 올라가? 그러면서 유로에서 뛰어? 진짜 난리였잖아요. 근데 그 뒤로 좀 소식이 없다가 바로 이번에 투엘이 잉글랜드 대표팀에 발탁을 했습니다. 마이누, 지금 폼이면 뽑는 게 당연하다. 마이누는 아모림 전 감독 체제에서 이번 시즌 리그 선발 출전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 하지만 현재는 캐릭 감독 부임 후 5경기를 모두 포함해 6경기 연속 선발 미드필더로 나서고 있다. 투엘 감독은 마이누가 다시 잉글랜드 대표팀 승선 경쟁에 합류한 배경을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가 다시 피치 위로 돌아와서 정말 기쁩니다. 워낙 엄청난 재능을 가진 선수니까요. 이미 잉글랜드를 위해 대회 하나를 온전히 소화해본 경험도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마이누는 다시 제 구상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코비 마이누를 얘기를 할 때 맨유 팬 중 한 사람으로서 얘기를 하자면 물론 아직 보여줘야 될 게 많고 발전의 여지가 있는 선수라는 거 이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지금 완벽한 모습이다, 절정의 폼이다 이런 선수가 아니고요. 항상 나올 때 그렇게 하는 얘기들, 패스가 좀 아쉽다, 좀만 더 섬세하면 안 될까? 저게 끊기나? 이런 장면들도 분명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생의 20세 어린 나이, 또 우리가 테나치 때 이전에 목격했던 정말 센세이셔널했던 8번 미드필더로서의 재능, 게다가 맨유 유스 출신, 또 맨체스터 지역 출신의 로컬보이, 본인이 얘기할 때 나 어렸을 때 학교에 갔는데 내 또래 애들은 전부 시티 팬이더라, 맨시티 팬이더라, 나 혼자만 맨유 팬이었다 라고 얘기했던 로컬보이, 이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여전히 팀에서 미래 기대감을 갖게 하는 선수인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정말 잘 커준다면, 포텐셜만 좀 터져준다면 맨유 팬들이 사랑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좀 재밌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 25-26 시즌 아모림 체제에서 마이누가 리그 선발 기회가 0회였습니다. 한 번도 못 나왔어요. 근데 똑같은 시즌 아모림이 경질되고 캐릭으로 넘어오자마자 5경기 5선발입니다. 즉 선수는 똑같은데 선수가 바뀌었겠어요? 이 똑같은 시즌 안에서 선수가 드라마틱한 변화, 발전을 하진 않았을 테니까. 즉 선수는 똑같은데 이 바뀐 두 감독, 캐릭이랑 아모림, 감독이 선수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아모림이 마이누에 대해서 인터뷰를 꽤 했거든요. 이 선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다, 어떤 게 좋다, 어떤 게 안 좋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꽤 했는데 그때마다 나왔던 얘기가 뭐였냐면 마이누는 속도를 키워야 한다였습니다. 아모림이 마이누를 쓸 때마다 지적했던 부분, 코비는 속도를 키워야 한다, 그는 더 빨리 뛰어야 한다, 더 전투적으로 빠르게 미드필드를 뛰어다녀야 한다. 이 아모림 체제의 3-4-1 체제에서 미드필더가 2명밖에 없는 투미드 체제니까 이 각자의 두 미드필더들한테 많이 뛰어다니는 게 당연하게 요구가 되거든요. 우리 미드필더 숫자가 적지만 니네가 많은 활동량으로 커버를 해줘야 된다. 더 많이 뛰어라. 더 활동량을 넓게 가져가라. 우리는 2명이지만 그럼에도 밀리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선 속도가 빨라져야 되고 활동량이 많아야 되고, 이 자리에서 볼 경합을 할 때, 미드필드 싸움을 할 때 상대랑 부딪히고 피지컬 경합을 하고 이런 거를 잘해줘야 된다.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투적인 미드필더, 마이누가 이런 역할을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체격을 또 키우고 그런 훈련들이거나 요구사항을 수행해야만 했죠. 그런데 반면에 캐릭은 완전히 다른 인터뷰를 했어요. 캐릭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마이누의 침착함이 마음에 든다. 코비의 침착함 매우 인상적이다. 카세미로랑 짝을 이룰 때 중원에서 침착하다.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더 높게 올라가거나 더 아래로 내려올 수도 있을 것이다. 이 4-2-3-1 포메이션에서는 기본적으로 3미드를 갖춰놓고 시작을 하죠. 그렇게 미드필더 숫자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의 투미드보다는 상대적인 얘기지만 그렇게까지 활동량이 많지는 않아도 돼요. 그리고 경합적인 측면, 이것도 만약에 우리가 소유권을 가져가고 조금 더 주도적인 축구를 한다면은 상대랑 비비면서 경합하고 찍어 누르고, 이것보다도 조금 더 우아하고 침착하게 볼을 풀어 나올 수 있는 능력, 어차피 다른 미드필더 하나가 조금 더 거친 역할을 수행을 해줄 테니까 나머지 한 명의 미드필더, 이 투볼란테 중 나머지 한 명한테는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서 2선과 3선을 연결해줄 수 있는 역할, 침착한 플레이를 요구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 아모림이랑 캐릭이 본인들의 다른 시스템, 다른 전술, 여기서 이 마이누한테 요구하는 역할론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모림은 속도를 키워야 된다, 조금 더 전투적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고, 캐릭 같은 경우는 침착함 마음에 든다, 더 높게 올라가도 되고 아래로 내려와도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캐릭이 마이누를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길게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서 발췌해서 가져와 봤어요. 이걸 보시면 아마 캐릭이 마이누를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거기서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저는 코비가 볼을 받는 방식을 좋아합니다. 축구 선수가 되고 특히 최고의 선수가 되는 데 있어 큰 부분은 그 환경을 감당해내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아주 어린 나이에 1군에 들어왔고 잉글랜드 대표로 유로 같은 큰 경기,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의 결승전 같은 큰 경기들을 뛰었습니다. 그런 경기들에서 큰 역할을 해냈죠. 뭐 잉글랜드 대표 같은 경우는 유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의 결승전, 이거는 FA컵, 맨시티와 있었던 그 FA컵 경기, 거기서 마이누가 골을 넣은 거,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런 압박감을 견뎌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이고, 그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지금 이 선수가 20살인데 잉글랜드 대표로 유로 나간 거, FA컵 결승전에서 맨시티 상대로 골 넣은 거, 이거 얘가 다 10대 때 한 거다. 이거? 이 압박감? 내가 선수 뛰어봐서 아는데 이거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환경의 압박감을 감당해내는 능력, 압박감을 견뎌낼 수 있다는 것 자체,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기 쉬운데 이 나이대 선수에서는 진짜 희귀한 재능이 맞다 라고 캐릭은 보는 거죠. 그러면서 마이누는 앞으로 많은 변화를 겪을 것이다. 그는 볼을 잘 다루고 유연하게 움직입니다. 그는 누구와 함께 뛰느냐에 따라 때로는 조금 더 깊은 위치에서도 뛸 수도 있고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도 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선수들의 특정 역할에 너무 빨리 가두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항상 그게 정답은 아닙니다. 때로는 선수에게서 어떤 점을 발견하고 조금씩 변화를 주기도 하죠. 마치 패트릭, 도르구 얘기하는 거죠. 패트릭이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윙어처럼 뛰면서 갑자기 기회가 열리는 것처럼요. 그런 것들을 보고 시도해보는 겁니다. 지금 마이누라는 이 선수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넌 8번 미드필더야, 6번 미드필더야 이런 식으로 정해놓는 거, 얘 같은 어린 선수한테는 좀 너무 이를 수도 있다. 나는, 그러니까 캐릭은 그게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파트너를 누구를 데려놓느냐에 따라서 마이누가 조금 더 내려와서 뛸 수도 있고, 뭐 6번 미드필더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도 뛸 수도 있다. 뭐 10번이라든지 8번이라든지. 물론 맨유가 이제 카세미로가 나가고 미드필더 영입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마이누의 위치도 조금은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 캐릭은 아마 그런 가능성을 좀 열어놓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키는 말을 좀 덧붙였습니다. 코비는 그 안에서 다양한 역할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경기에서 카세미로와 중원에서 보여준 호흡은 정말 좋았고 팀으로서 경기를 지배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코비는 정말 어립니다. 그는 정말 큰 성공도 맛봤고 실망도 겪었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성장할 때 비슷했습니다. 다를 게 없죠. 그런 경험들이 그를 더 낮게 만들고 더 강하게 만들고 더 경험 많은 선수로 만들어줍니다. 그는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를 지켜보는 건 정말 즐거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좀 마지막 말인데, 그 캐릭 자체가 약간 마이누한테 여러 가지 의미 부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해요. 단순히 뭐 선수 하나, 얘가 잘한다 못한다 이것도 당연히 있지만 맨유라는 구단에서 이 코비 마이누가 앞으로 어떤 의미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측면에서도 얘기를 좀 했거든요. 저는 코비가 13살, 14살 때 아카데미에서 그를 코칭했습니다. 제가 코칭을 처음 시작했을 때였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은 도움이 되지만 스티브, 이번 캐릭 체제의 홀랜드 코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스티브 역시 그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유로 때 잉글랜드 대표팀으로 뛰었잖아요, 마이누가. 그때 왜냐하면 홀랜드 코치가 잉글랜드 수석 코치로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캐릭도 마이누를 잘 알고 있고 지금 수석 코치로 있는 홀랜드도 마이누를 잘 알고 있다. 그게 우리 스태프들의 구성이자 엄청난 점이죠. 코비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을 위해서요. 짐을 나누고 모든 선수들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 거죠. 코비는 지금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그를 밀어주고 지지해주며 계속 발전시켜야 합니다. 참 뭐랄까, 이거는 그냥 마이누 시점에서 얘기를 하면은 마이누 입장에선 참 좋은 일이 일어났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뭔가 최근에 뭐 자기가 좀 소화하기 힘든 역할, 맞지 않는 옷 이런 거를 요구하는 감독 체제에서 선수 본인이 능력적으로 좀 쉽지 않았는데 본인을 또 이렇게 인정해주고 또 기다려주겠다고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이런 감독이랑 코치가 온 거, 이거는 선수 입장에서 참 다행이죠. 성장할 시간을 번 거고 어떻게 보면은 나아갈 방향을 제시를 받은 거니까. 물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지금 마이누가 보여주고 있는 플레이 완벽하다고는 절대 얘기하기 어렵고요. 분명 발전할 수 있는 여지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캐릭도 말한 것처럼 이 나이에 이런 압박감 견딜 수 있는 선수 저도 정말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이에 이런 경험, 뭐 잉글랜드 국가대표팀 가보고 또 이번에도 발탁이 됐고 FA컵 결승전에서 맨시티 상대로 골도 넣어보고 이런 경험들, 그리고 그 성공도 해봤지만 자기한테 실망스러운 것들 이런 것도 분명 경험을 해봤고, 캐릭이 말한 것처럼 이게 좀 성장의 밑바탕이 될 수 있는 이런 경험들을 나이대에 비해서 정말 많이 한 선수라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선수가 잘 되는 게, 그리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성장을 쫙 하는 게 맨유 팬 입장에선, 그리고 또 구단 입장에서는 진짜 좋은 일이죠. 어쨌든 캐릭이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마이누가 맨유의 미래가 되길, 우리의 기대에 맞게 성장을 하길 한번 저 역시도 기대를 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